안녕하세요. 2025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AI 서밋의 리캡을 맡은 저는 임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서밋에서는 AI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누구나 데이터와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들이 공유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올해 서밋의 핵심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데이터 분석을 말합니다. 분석 환경을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오늘날의 분석 기술은 90년대의 분석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보다 나은 분석 환경을 위해 컬럼너 스토리지, 벡터라이즈드 프로세싱은 분석 워크로드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스트리밍, 그리고 이제는 업계 표준이 된 레이크하우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크하우스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컴퓨팅과 스토리지의 분리로서 레이크하우스에서 데이터는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오픈 포맷으로 저장되며 컴퓨팅은 탄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아키텍처 혁신을 통해 데이터 분석은 TCO를 많이 낮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OLTP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소스 OLTP 시스템인 마이시퀄이나 포스트그레시퀄 또는 엔터프라이즈급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등은 90년대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물론 업계에서 공동으로 많은 기능을 추가하긴 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는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나오는 평가 중 하나는 너무 딱딱하다, 불편하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운영에 있어서 유지 관리가 까다롭고 프로비저닝 및 확장이 어려우며 또 현대의 앱 개발 워크플로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와 분석계 또는 AI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현대의 개발 워크플로우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음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봤다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테스트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이 명령일 것입니다. 새 코드 브랜치를 따고 여기에서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코드는 이렇게 브랜치를 따서 안전하게 신규 기능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기존 코드에 합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덕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데이터를 복제해오는 것부터가 버든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잘 넘겨서 어플리케이션을 런칭하고 여기에 추후에 분석이나 AI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이 OLTP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IAM, 네트워킹, 프로비저닝, ETL, 스케일링, CDC, SCD 타입 1, 2 같은 많은 것을 알고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브릭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크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레이크베이스는 OLTP 데이터베이스로서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유연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 위에 있기 때문에 레이크하우스에 인티그레이션 되고 엔터프라이즈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면 가장 먼저 레이크베이스는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픈소스 포스트그레스는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해왔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는 다양한 도구 라이브러리와 확장 기능으로 구성된 에코시스템 덕분이고 이것들은 레이크베이스에서도 바로 동작하고 대규모 환경에서도 서브세컨드 단위의 지연 시간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레이크베이스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스토리지와 컴퓨팅의 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는 실제로 세 가지 레이어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실제 물리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가장 저렴한 저장 매체이고 규모에 따라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OLTP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워크로드 유형에 맞게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용 레이크하우스에서는 100mC의 쿼리도 충분히 빠르지만 실제로 OLTP 워크로드에서는 100mC는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임시 상태를 가진 미들 레이어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데이터를 캐싱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스토리지 계층 위에는 이 스토리지 계층을 읽고 쓰는 컴퓨팅 노드인 포스트그레스 인스턴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레이크하우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사실 업계에서 OLTP 데이터베이스를 위해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독점 스토리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비싸고 오픈소스 형식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자를 락인되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네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네온은 컴퓨팅 스토리지 분리 아키텍처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회사로서 레이크베이스 기술의 핵심입니다. 이 인수를 통해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기존 상용 DB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개방적이고 비용 효율적이며 락인 없는 데이터 AI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유지 관리를 위해 인간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무거운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레이크베이스는 서버리스로서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미리 계산하고 프로비저닝할 필요 없이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레이크베이스에서는 브랜치 기능을 사용하여 이제는 코드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분기하여 신규 피처 개발과 테스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브랜치는 쓰기 시 복사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의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추가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이크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지와 컴퓨팅을 분리함으로써 스토리지 간 데이터의 동기화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UI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레이크하우스에 있는 테이블을 레이크베이스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레이크베이스는 데이터브릭스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부안에서 규정 준수 거버넌스에 이르기까지 엔터프라이즈급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제 이 레이크베이스는 어플리케이션에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레이크하우스에 연결하여 피처 스토어로서 사용하거나 또는 레이크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레이크하우스로 동기화하여 분석하는 경우 등 데이터를 서비스해야 하는 많은 경우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레이크베이스는 프리뷰 기간 동안 여러 인더스트리의 많은 고객들이 테스트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레이크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출시 파트너와 함께 레이크베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이 레이크베이스는 지금 바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생성하여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크베이스는 현재 퍼블릭 프리뷰 상태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이러한 방식이 OLTP 데이터베이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며 레이크베이스에 앞으로도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여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니 관련 유즈 케이스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레이크베이스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AI BI입니다. 먼저 대시보드에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로스 필터링 기능입니다. 크로스 필터링 환경을 개선하여 특정 데이터를 클릭하면 다른 차트들도 그에 맞게 즉각 반응하도록 사용성을 개선했습니다. 드릴 기능도 추가해서 차트에서 바로 내가 궁금한 데이터를 선택하고 원하는 세부 수준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계산된 측정값과 차원도 추가했습니다. SQL로 따로 들어가지 않고 원하는 수식을 생성하여 대시보드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에 특히 요청이 많았던 생키 차트 등도 추가하여 흐름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지리공간 그래프나 박스플롯 같은 통계적 표현에 필요한 다약한 시각화 라이브러리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멀티페이지도 사용 가능하게 되어 더 복잡한 운영 리포트 생성에 이러한 멀티페이지 리포팅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보고서 리포트는 스케줄 설정과 구독을 통해 메일로 정해진 시간에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 쉐어포인트나 아틀라시안 같은 기업 포털이나 그 외에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인베드 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이제는 기업 컬러 팔레트에 맞는 대시보드와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이 모든 기능들에 대해 가장 좋은 점은 BI 기능을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네이티브하게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서드파티 BI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데이터 추출 작업을 해야 하거나 따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고 권한 정책 등이 사일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는 이러한 대시보드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대시보드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BI는 지금까지 소개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BI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들 지니에 대해서는 다들 들어보시고 또 사용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시보드에서 답하지 못하는 질문을 지니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지니는 대시보드의 일부처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따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API를 활용해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일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BI 시스템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유형의 질문들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의 매출 같은 예측 질문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예측 모델을 만들어야 하거나 정확도를 거의 기대하기 힘든 이러한 내장 기능들에 의존해야 했는데요. 저희는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을 활용한 AI 포캐스트 기능을 내장했습니다. 이 기능은 SQL 웨어하우스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에서 간단히 클릭하는 것만으로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또 다른 유형의 질문으로는 진단형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의 감소 같은 원인을 알아내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원인을 예상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각화한 다음 실제로 내가 세운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저희 AI BI에서는 그래프에서 간편하게 의심이 되는 지점을 선택하고 지니에게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니가 데이터브릭스의 AI 탑 드라이브 펑션을 활용해서 답을 분석하고 시각화와 텍스트를 조합해 응답을 생성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어떻게 해야 Q3 타겟을 달성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딥 오픈 리서치 질문이라고 부르는 유형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분석해야 합니다. 트렌드 확인, 매출 구성비, 파이프라인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모아 정리하고 보고서 형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일반적으로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요구사항도 많은 작업입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딥 리서치 모드를 소개합니다. 딥 리서치 모드는 LLM 추론과 지니 내부에 있는 지식 저장소를 활용하여 이러한 오픈 리서치 질문을 다룹니다. 실제로 저희가 Q3 타겟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지니는 스스로 사고 과정을 통해 여러 분석 플랜을 생성하고 쿼리하여 답변을 만들어내는데요. 너무나 쉽고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딥 리서치 모드를 실제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지, AI가 생성한 답변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시멘팅 레이어를 사용하여 저희가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만든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올바른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런레이트 ARR이 얼마야?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도 누구에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씩은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값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I 시멘팅 레이어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정의를 통일하고 지표와 잘 알려진 지표를 저장하는 단일 장소를 만들어서 모두가 올바른 숫자를 뽑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시멘팅 레이어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점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BI 도구 내에 이 시멘팅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각 도구마다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파워 BI는 덱스를 사용하고 태블로는 VSQL을, 루커는 룩ML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SQL을 사용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BI를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시멘팅 레이어가 분리된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결국 동일한 지표값을 뽑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멘팅 레이어는 BI가 아닌 데이터 플랫폼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를 통해 조직 내 핵심 비즈니스 지표들을 한 곳에서 정의하고 관리함으로써 플랫폼에 연결된 다양한 도구들에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는 태블로, 시그마, 헥스와 같은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고 이들 도구에서도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멘팅 레이어와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는 훌륭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실버블랙처럼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고 또 시멘팅 레이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 BI 시멘팅 레이어를 구축해 두었어도 새로운 질문들이 들어오게 되면 똑바로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Knowledge Extraction이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플랫폼 내에서 리니지와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관련된 쿼리를 찾아서 지니가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석과 의미상 일관되고 정확한 쿼리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는 여러분이 지니를 대시보드의 추가 질문용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하는 용도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에게 우리의 초기 파이프라인이 뭐야? 같은 새롭고 모호한 질문을 했을 때 지니가 명확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반문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사용자가 지니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신규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경우 지니는 추가 설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추가 설명을 제공을 하면 지니는 답변을 생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답변에 대해 사용자는 피드백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지니 사용과 동일한데요. 여기에서 지니는 이 대화를 토대로 신규 지식을 도출합니다. 이렇게 도출한 지식은 지니 운영자가 간단히 검증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멘팅 레이어를 유지, 보수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지니를 쉽게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니가 학습한 지식은 유니티 카탈로그로 퍼블리시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가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 모델뿐만 아니라 AI가 활용할 수 있는 널리지 스니펫도 포함한 통합 시멘틱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니뿐만 아니라 어떤 AI 클라이언트에서든 이것을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AI BI를 위해 만들어 온 내용들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딥 리서치는 가을이 오기 전에 프리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카운트 팀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유저들을 위한 지니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워크스페이스는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비즈니스 유저들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사용자들도 데이터와 AI를 활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브릭스 1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1에서는 간결한 검색창을 볼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자산이나 질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대시보드를 봐야 하는지, 어디에서 질문을 해야 좋을지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통합 검색창에서 대시보드, 지니, 데이터 자산, 앱스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아래 For You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브릭스 SQL 고객의 98%가 이미 AI BI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객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지니는 프리뷰를 지나 GA 상태입니다. 대시보드, 지니,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데이터브릭스 1까지 데이터 전문가가 아닌 모든 비즈니스 사용자까지도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빠르게 인사이트를 얻고 비즈니스에 활용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영경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이니 자리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섹션에서는 2025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 중에서 유니티 카탈로그와 데이터브릭스 앱스의 새로운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의 솔루션 아키텍트 고영경입니다. 4년 전 데이터 AI 서밋에서 데이터와 AI를 위한 통합 거버넌스를 위해 유니티 카탈로그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서밋에서는 유니티 카탈로그를 오픈소스로 발표해서 큰 호응이 있었죠.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는 데이터브릭스 고객의 97%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핵심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는 다양한 카탈로그들이 있습니다. 여러 CSP와 데이터 플랫폼 제공자들이 각자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죠. 하나의 벤더에서 2개 이상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카탈로그가 존재하다 보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카탈로그에 사일로가 생기고 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과 엔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고객들이 원하는 카탈로그란 어떤 모습일까요? 다양한 데이터와 분석 자산, AI 자산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카탈로그, 그리고 다양한 엔진과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모두 지원하는 개방형 카탈로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시멘틱과 같은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카탈로그일 것입니다. 이런 요건들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단일 카탈로그를 고객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니즈에 따라서 유니티 카탈로그는 계속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니티 카탈로그의 포커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모든 데이터 포맷과 프로세싱 엔진을 지원하는 통합 카탈로그입니다. 특히 아파치 아이스버그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서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과 포린 카탈로그, 즉 아이스버그 카탈로그 페더레이션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스버그 사용자들도 최고의 통합 카탈로그로 유니티 카탈로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카탈로그입니다. 비즈니스 시멘틱을 지원하는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가 추가되었고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니티 카탈로그 디스커버 기능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아이스버그 지원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는 델타 레이크와 아이스버그로 테이블 포맷이 크게 양분돼서 경쟁하고 있죠. 이 두 포맷을 지원하는 데이터 플랫폼들도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상호 간의 운영성이 제한되고 또 테이블 포맷들의 사일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파편화는 고객을 위해서도 시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포맷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델타 레이크에서는 유니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아이스버그 클라이언트에서도 델타 레이크 포맷을 마치 아이스버그 테이블인 것처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는 작년에 아이스버그의 파운더들이 설립한 회사인 타블라를 인수해서 델타 레이크와 아이스버그의 파운더들이 함께 모인 유일한 회사가 되었고 그동안
두 포맷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의 새로운 기능들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에서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이 퍼블릭 프리뷰로 추가돼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니티 카탈로그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들을 통합 관리하고 일관된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어디서든 다양한 엔진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매니지드 아이스버그 테이블 기능은 오픈소스 아이스버그의 스펙에 따라 만들어진 100% 리얼 아이스버그 카탈로그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먼저 Create Table Using Iceberg 구문으로 유니티 카탈로그의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유니티 카탈로그의 다른 테이블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액세스 정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는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스버그 엔진에서 이 테이블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노우플레이크에서 유니티 카탈로그의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을 바로 셀렉트할 수 있고 또한 이 테이블에 라이트도 가능합니다. 스노우플레이크뿐만 아니라 EMR이나 트리노, 덕DB와 같은 모든 아이스버그 엔진들에서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니티 카탈로그의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에 리드와 라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의 쿼리 성능은 어떤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시스템들에서 그들의 카탈로그와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거에 대비해서 데이터브릭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와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을 이용할 경우를 비교해보면 그래서 ETL 성능 벤치마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에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처리할 때 5배 이상 높은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데이터브릭스의 AI 기반 자동 최적화 기능인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잘한 파일들을 적당한 사이즈로 뭉쳐주는 파일 컴팩션이나 오래된 버전의 데이터를 정리해주는 베큐엄 같은 기능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리퀴드 클러스터링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카탈로그 시스템, 예컨대 AWS 글루나 하이브 메타스토어, 스노우플레이크 호라이즌 카탈로그와 같은 카탈로그에 있는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레이크하우스 페더레이션으로 연결해서 최신 데이터를 즉시 조회하고 내부 데이터와 조인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더레이티드 아이스버그 테이블에도 유니티 카탈로그의 파인 그레인드 액세스 컨트롤과 리니지, 오딧과 같은 기능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카탈로그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유니티 카탈로그로 통합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쿼리타임의 포린 아이스버그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자동 갱신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최신성이 보장됩니다. 아이스버그 매니지드 테이블도 유니티 카탈로그의 다른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델타 쉐어링을 통해서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쉐어링으로 공유된 매니지드 아이스버그 테이블을 외부의 아이스버그 레스트 클라이언트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엔진과의 호환성, 자동 최적화, 섬세한 액세스 제어, 개방형 데이터 공유와 같은 장점을 통해서 유니티 카탈로그는 아이스버그를 위해서도 최고의 카탈로그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니티 카탈로그의 두 번째 큰 방향성인 비즈니스 사용자를 위한 카탈로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스와 디스커버입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테크니컬 사용자와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간에는 사용하는 도구나 용어나 지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카탈로그에서도 기술 관점의 카탈로그와 비즈니스 관점의 카탈로그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 사용자들은 그들이 관심 있는 비즈니스 매트릭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원합니다. 또 내가 관심 있는 맞춤형 정보, 그리고 데이터와 AI 자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기 좋게 큐레이션해서 주기를 원하죠.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쉽게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GA된 유니티 카탈로그의 매트릭스 기능은 비즈니스 매트릭을 한 곳에서 정의해서 다양한 작업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비즈니스 매트릭을 중앙 집중형으로 한번 정의해 놓고 모든 사용자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AI, ML이나 BI나 애드홉 분석 등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그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매트릭의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되는 거죠. 또한
잘 정의된 매트릭을 이용함으로써 사용자마다 각자 쿼리를 작성했을 때 어떤 사용자는 비효율적인 쿼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여주고 캐싱의 효율을 높여주고 그래서 전체적인 처리 성능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지표를 추출하게 되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매트릭의 수정 또는 사용 등에 대한 권한 관리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고객당 평균 매출을 구하는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두 분석가가 서로 다른 쿼리를 만들었습니다. 쿼리를 보시면 레비뉴 집계에 다른 컬럼을 사용을 했고요. 필터 조건도 자신의 생각대로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석 결과도 서로 달라지겠죠. 그리고 보통 축약형 영문 형태로 만드는 컬럼명이라든지 코드 등은 분석가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니티 카탈로그 매트릭을 이용하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요? 먼저 관리자가 야물 형태로 매트릭의 디멘전과 메저를 정의합니다. 이때 직관적인 비즈니스 용어들을 네임으로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더 스테이터스나 레비뉴 퍼 커스터머와 같은 이런 직관적인 이름들을 사용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을 사용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매트릭이 등록이 되면 이제 모든 분석가가 긴 케이스문이라든지 복잡한 집계구문을 각각 만드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아주 간결하고 직관적인 쿼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모든 분석가가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프라이빗 프리뷰로 발표된 유니티 카탈로그의 디스커버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수많은 부서와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방대한 데이터 자산과 분석 자산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많은 테이블, 대시보드, AI 모델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쉽게 찾고 검색하고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들이 종종 쉽지 않거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곤 합니다. 또 그렇게 찾은 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최신인지 아웃데이트된 것인지 금방 알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리고 내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데이터 그리고 분석 그리고 AI 자산들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더 직관적으로 잘 정리된 새로운 UI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잘 큐레이션된 내부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이나 대시보드, 지니 스페이스와 같은 유형별로 정리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즈니스 유닛이라든지 프로젝트, 부서와 같은 비즈니스 도메인에 따라서 관련된 자산을 정리해서 보여주고요. AI 기반으로 추천해 줍니다. 또 내가 원하는 자산을 발견하면 자산 소유자에게 바로 액세스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현재 퍼블릭 프리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는 과정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데이터 자산에 대해서도 더 풍부한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제공해 줍니다. 예컨대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 레벨의 리니지라든지 데이터의 퀄리티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 테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나 많이 조인되는 다른 테이블이나 또는 이 테이블과 관련된 대시보드나 노트북과 같은 이러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또 테이블 디스크립션도 AI가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검증된 자산 그리고 디프리케이트된 자산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이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대시보드와 같은 자산에 태그를 붙여서 조회할 때나 개발할 때 그 상태를 바로바로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기능도 베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품질도 AI가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기능도 현재 베타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데이터 품질을 모니터링할 대상 테이블들의 범위를 원클릭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주기와 데이터량의 변화를 모니터링해서 최신성과 완결성에 대한 품질 정보를 자동으로 표시해 줍니다. 데이터 품질 모니터링을 위해서 각각의 테이블별로 어떤 조건을 지정한다든지 임계치 규칙을 설정하다든지 이런 규칙들을 수동 설정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스키마 단위로 한 번의 모니터링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각 테이블별로 AI 모델이 자동 적용되기 때문에
수동 규칙 생성을 줄이면서 더 확장성 있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누가 주로 이용하는지, 이 데이터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니티 카탈로그에 속성 기반 액세스 제어나 민감 정보에 대한 자동 탐지 기능과 같은 다양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웹사이트와 블로그에서 이런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데이터브릭스 앱스 소식입니다. 데이터와 AI를 위한 앱을 더 쉽고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개발하고 배포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브릭스 앱스 기능이 이번에 GA로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 데이터브릭스 앱스가 나온 이후에 앱스는 퍼블릭 프리뷰 단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제품으로 꼽힐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00개 이상의 고객사에서 2만 개 이상의 앱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나만의 앱을 만들고자 할 때 데이터브릭스 앱스는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와 배포 과정을 단순하게 해주고요.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환경에서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권한 관리라든지 오디트라든지 인증과 같은 기능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의 거버넌스 기능들을 활용해서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앱의 특징입니다. 첫째, 데이터브릭스 플랫폼과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앱스는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들을 마치 빌딩 블록처럼 활용해서 강력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라든지 SQL 웨어하우스라든지 AI ML 서빙 엔드포인트, 벡터 서치, 지니, 대시보드, 워크플로우나 잡, 파이프라인과 같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브릭스의 컴포넌트들을 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 아이덴티티와 바로 연결돼서 싱글 사인온으로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OLTP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레이크베이스와도 원클릭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앱 상태를 저장한다든지 운영 데이터를 기록한다든지 하는 이런 용도의 데이터베이스 백엔드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브릭스의 보안과 거버넌스 체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안전하게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앱은 데이터브릭스가 관리하는 컨테이너와 인프라 환경에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호스팅이 됩니다. 그래서 서빙을 위한 별도의 스택을 관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유니티 카탈로그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퍼미션 관리라든지 리소스 레벨의 접근 관리라든지 이러한 접근 관리를 제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보안을 강화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증이라든지 인증 로그라든지 액세스 로그들도 기본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UCG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오딧 등에 바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오픈 에코시스템입니다. 앱스는 스트림릿이라든지 그라디오, 대시, 샤이니, 플라스크와 같은 인기 있는 파이썬 프레임워크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Node.js와 리액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까지도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개 이상의 오픈소스 패키지도 기본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발표된 유니티 카탈로그와 데이터브릭스 앱스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오브 다이스 리캡 웨비나에서 레이크플로우와 스팍 관련 주요 발표 내용을 소개해드릴 홍영태입니다. 레이크플로우는 차세대 통합 데이터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사용하면 스트럭처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한 곳에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플로우 디크레티브 파이프라인은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변환, 클린 및 재구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크플로우 잡스는 워크로드 및 운영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실행되도록 오케스트레이션을 합니다. 레이크플로우의 첫 번째 부분인 레이크플로우 커넥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 CRM, HRM, ERP 등에서 데이터베이스 및 파일 소스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이크 커넥트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인트 앤 클릭 UI입니다. 덕분에 사용하기 매우 간단하고 자동화 및 스크립팅을 위한 강력한 API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낮은 TCO입니다. 가능한 새로운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처음부터 증분 방식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니티 카탈로그 기반의 거버넌스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로 수집하는 데이터는 유니티 카탈로그에 의해 관리됩니다. 즉, 동일한 어딧, 리니지 및 액세스 제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데이터 AI 서밋에서 레이크 커넥트를 발표할 때 사용한 커넥터는 세일즈포스와 워크데이 단 두 개였습니다. 커넥트 제품들이 상당히 확장되어 이제 더 많은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파일 및 스트리밍 소스,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이미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비즈니스의 중요한 데이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년 전에 퍼블릭 프리뷰 출시 이후 2천 곳 이상의 고객이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르쉐 홀딩스에서는 레이크 커넥트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솔루션에 비해 개발 시간을 85% 단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큰 문제가 남았습니다. 레이크플로우 커넥트는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니티 카탈로그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되지만 대량의 이벤트 데이터를 유니티 카탈로그로 푸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왼쪽에는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유니티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시간당 테라바이트와 같은 많은 데이터를 유니티 카탈로그로 푸시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데이터 엔지니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시지 버스에 의존해야 합니다. 저도 카프카와 같은 메시지 버스를 좋아하지만 유니티 카탈로그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 너무 많은 인프라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인프라를 설정, 관리 및 확장할 필요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를 위해 유니티 카탈로그형 다이렉트 라이트 API인 제로버스를 발표하였습니다. 메시지 버스 없이도 메시지 생산자가 이벤트 데이터를 유니티 카탈로그에 직접 푸시할 수 있습니다. 높은 처리량, 예를 들면 시간당 테라바이트,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지연 시간, 약 5초 정도의 지연 시간으로 낮은 TCO를 제공합니다. UAM 분야의 선도 기업인 조비 에비션에서는 이미 제로버스 다이렉트 라이트 API를 사용하여 분당 기가바이트의 원격 측정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로 직접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원격 측정을 사용해 항공기 부품을 개발하고 비행 후 항공기 작업을 최적화하며 심지어 기계 수준에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가 데이터브릭스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클린하고 필터링 및 어그리게이션 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DLT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서밋에서 DLT는 레이크플로우 디크레티브 파이프라인으로 새롭게 발전되었습니다. 물론 레이크플로우의 디크레티브 파이프라인은 DLT와 100% 호환되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배치 및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SDC 타입 1과 타입 2 처리를 한 줄의 코드로 간단하게 만드는 오토 CDC가 발표되었습니다. 더 이상 깨지기 쉽고 복잡하며 유지 관리 및 디버깅하기 어려운 스크립트는 없습니다. 오토 CDC는 어플라이 체인지와 100% 호환되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레이크플로우 디크레티브 파이프라인의 엔자임 엔진은 업스트림 데이터의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이는 가장 작은 데이터 세트에 대한 계산을 최소화하여 시간과 오토 CDC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TCO 비용을 낮추게 됩니다. 또한 프로덕션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데이터 엔지니어링 IDE를 발표하였는데요. AI 어시스턴트와 완벽하게 통합되어 신뢰성 높은 파이프라인 코드를 생성할 수 있고 오류를 디버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브릭스 에셋 번들 및 Git과 통합되어 운영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 엔지니어링 IDE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롤스로이스에 따르면 한 곳에서 코딩하고 파이프라인 대응 및 결과를 확인하고 구성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파이프라인 개발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하구나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데이터브릭스에 수집하고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했으므로 레이크플로우 잡스를 사용하여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차례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잡스는 운영 환경에서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레이크플로우 잡스는 이미 레이크하우스에서 가장 신뢰받는 오케스트레이터입니다. 약 15,000명의 고객이 사용하고 계시며 주간 사용자는 약 20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매주 1억 건 이상의 작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크플로우 잡스는 더 많은 것을 오케스트레이션 하게 되었습니다. 파워 BI, DBT 랩스와 그리고 DBT 오픈소스를 포함해서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지원합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는 이미 700곳이 넘는 고객들이 잡스를 이용해서 스노우플레이크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서브리스 노트북을 활용해 어떤 API도 스크립트를 짤 수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레이션은 더 이상 데이터브릭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는 잡스를 확장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오케스트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태스크 유형, 고급 제어 흐름, 예를 들면 포이치 타스크라든지 아니면 컨디셔널 태스크, 파셜 런스, SQL 타스크 밸류 같은 그런 고급 제어 흐름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을 위해서 서브리스 컴퓨트 같은 것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 트리거 측면에서는 파일 트리거와 테이블 업데이트 트리거를 추가했고요. 광범위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팍은 계속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팍은 약 20억 회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데이터 처리의 현대적 표준이 되었고 여전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썸밋이 있기 얼마 전 아파치 스팍 4.0이 발표하였습니다. 약 5,100여 건 이상의 이슈를 해결하였으며 390명 이상의 개발자가 참여하였고 기존 3.0대와 호환을 유지하면서도 대대적인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기능이 보완되었지만 몇몇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SQL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SQL UDF, UDTF, 세션 변수, SQL 스크립트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NC SQL 표준 모드를 기본으로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과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베리언트 타입 지원으로 JSON 등 세미 스트럭처드 데이터 처리를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스파크 커넥트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클라이언트 서버를 분리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스팍 잡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량 파이썬 클라이언트 및 고, 스위프트, 러스트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파이썬 API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파이스팍에 네이티브 플로팅 API를 추가하였고 데이터 소스 API도 지원됩니다. 또한 파이썬 유저 디파인드 테이블 펑션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트리밍 및 상태 관리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비트레이 스테이트 API 버전 2 도입으로 상태 관리의 유연성이 강화되었으며 스테이트 데이터 소스 추가로 스트리밍 상태 및 디버깅과 모니터링이 용이해졌습니다. 또한 스파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도 신규 도입되었습니다. 스팍 4.0은 기존 워크로드와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엄격하고 표준에 맞는 SQL 처리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 지원, 그리고 파이썬 개발자 경험 개선과 스트리밍 상태 관리 등에서 대폭 향상된 기능을 제공하며 향후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과 확장력에 강화를 두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게 스파크는 많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파크 RDD는 2012년 스파크 0.5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스파크의 첫 번째 코어 추상화로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환경에서 메모리 기반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하도 맵 리듀스의 느린 디스크 기반 처리 한계를 극복하고 반복적인 연산과 대화형 분석에 적합한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에 어렵고 복잡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스파크 SQL이 2014년 5월 스파크 1.0과 함께 릴리즈되었습니다. SQL 및 구조화된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며 데이터 프레임 API를 도입해 데이터 엔지니어와 분석가가 친숙한 방식으로 대규모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 RDD의 복잡한 코드와 최적화 한계를 SQL 기반 쿼리와 카탈리스트 옵티마이저로 해결했습니다. 이후 보다 효과적인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해 2016년 7월 스파크 2.2에서 스트럭처드 스트리밍을 공개하였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를 위한 엔진으로 배치와 스트리밍을 동일한 API로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스파크 스트리밍의 D스트림 모델이 가진 복잡성과 정확성 및 장애 복구 문제를 엔드-투-엔드 Exactly Once 보장과 함께 간편한 개발 경험으로 개선했었습니다. 이후 1919년 4월 델타 레이크를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위해 애시드 트랜잭션 및 스키마 관리, 데이터 버저닝 기능을 제공하고 기존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정합성, 중복 및 누락, 스키마 에볼루션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대용량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스팍 생태계는 각 단계마다 데이터 처리의 병목, 복잡성,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스팍이 이렇게까지 진화했음에도 실제 운영 수준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로직 자체를 작성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그 외의 모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을 관리하고 실패 시 재시도를 처리하고 여러 잡을 연결하며 파이프라인의 한 부분이 바뀌었을 때 그 영향이 전체에 어떻게 미치는지 일일이 추적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파이프라인을 신뢰성 있게 만들기 위해 매번 똑같은 바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 스파크 엔진은 선언적이지만 파이프라인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선언적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DLT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DLT에는 테이블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술하기만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 줍니다. 실제로 DLT는 여러 방면에서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SQL 사용자들도 쉽고 견고한 스트리밍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스팍 전문가들 역시 반복적인 코드 작성, 백필 처리, 운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DLT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단순함과 강력함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두 가지 모두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DLT를 스팍 디클래티브 파이프라인으로 명명하고 스팍 4.0에서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습니다. 이제 스팍 4.0에서는 단 두 줄의 SQL로 선언형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엔드-투-엔드 매출 리포팅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레이크플로우와 스팍 4.0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이인성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에서 2025년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발표한 카테고리 중에 SQL 웨어하우스와 모자이크 AI와 관련된 새로운 발표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기존 데이터브릭스 기반 BIDW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BIDW 프로젝트를 예정 중인 고객들께서 관심 가질 만한 기능들이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데이터 엔지니어링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까지 SQL 웨어하우스를 수집, 변환, SQL, 쿼리 시각화, 서빙 형태로 사용 중이신데요. 이 과정에서 SQL 마이그레이션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AI 기반으로 테이블을 최적화하는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 기능이 보다 지능적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에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크게 SQL 스크립팅, 내 외부 연결성, SQL 웨어하우스 관리, 성능 최적화 등 다양한 기능들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에 있던 기능들이 대거 개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이 많은 부분들 중 저희가 기존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고객분들과 파트너사 분들로부터 기능 추가 요청을 주로 받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주요 개선 사항들을 선별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QL 스크립팅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SQL 스크립팅을 이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이전까지는 SQL 스크립팅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었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제 지원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SQL 스크립팅과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공식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레가시 스토어드 프로시저 코드들을 데이터브릭스로 1:1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사용자들이 처리하던 데이터 로직들을 프로시저 형태로 만들어서 이 프로시저를 호출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안에 특정 로직을 넣고 사용을 하는 약간은 변칙적인 방법을 이제는 더 이상 사용하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템프 테이블을 공식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데이터브릭스가 템프 테이블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ETL 과정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처리하던 중에 만약에 임시로 테이블이 필요로 되게 되면 델타 테이블을 만들고 사용하고 델타 테이블의 사용 용도가 끝나면 다시 드롭을 해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수작업으로 다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템프 테이블을 지원함으로써 세션 과정에 필요로 되는 테이블, 임시 테이블을 만들고 자동으로 소멸되게끔 하는 그러한 템프 테이블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멀티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을 지원을 합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이전까지는 멀티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을 지원하지 않아서 만약에 다중 쿼리를 모두 실행하거나 아니면 모두 실패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은 변칙적인 작업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만약에 쿼리가 하나씩 실행될 때마다 성공 유무를 체크하고 만약에 쿼리가 실패하게 되면 테이블을 이전 버전으로 다시 타임 트래블을 하는 이러한 작업을 수작업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데이터브릭스에서 공식적으로 멀티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을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이 한 번에 성공하던가 아니면 하나의 트랜잭션이라도 실패하면 다시 롤백을 하게 되는 비긴 트랜잭션, 커밋 트랜잭션에 대한 구문을 이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어드 프로시저나 템프 테이블이나 아니면 멀티 스테이트먼트 트랜잭션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코드들을 더 효과적으로 SQL 스크립팅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레거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브릭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올 때도 보다 효율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커시브 CT SQL을 지원을 합니다. 데이터브릭스 안에서 재기적 쿼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는 꽤나 까다로운 로직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오라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커넥트 바이 같은 함수를 제공을 해줬었는데 데이터브릭스는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데이터를 재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재기적인 데이터를 하이라키컬하게 표시를 하는 커먼 테이블 익스프레션 방식의 SQL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저 with recursive 구문을 통해서 만약에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구조적 데이터들을 이렇게 지금 화면의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SQL을 통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QL 웨어하우스에서 이제 질이나 공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질의 공간 데이터들을 연산할 수 있는 스파셜 SQL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QL 웨어하우스에서 공간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80개 이상의 스페셜 함수가 이제 새로 추가가 되어서 어떤 지리 정보나 라우팅 정보를 표시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연산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제이슨 데이터를 이제 스트링 형태로 잘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제이슨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스트링 타입으로 제이슨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으로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게 평균 한 8배 정도 더 빠른 성능이 이제 측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리커시브 CT 쿼리라던가 스파셜 SQL이라던가 아니면 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SQL 성능 최적화 부분입니다. 데이터브릭스가 기존의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엔진을 통해서 서버리스 기반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테이블의 여러 가지 정보를 최적화를 해줬었는데요. 기존에는 오토 파일 사이징이라던가 오토 프레딕티브 IO와 같은 기능들을 통해서 파일 사이즈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IO가 발생하는 시점에 작은 파일들을 머지할지 그대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이번 데이터인 AI 서밋을 통해서 두 가지 신규 최적화 기능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에 보이시는 오토 리퀴드 클러스터링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브릭스가 가지고 있는 리퀴드 클러스터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테이블당 최대 4개의 컬럼을 선정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4개의 컬럼을 선정을 하는 기준이 꽤나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쿼리 안에서 사용되는 필터 조건에 6개 이상의 이런 컬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컬럼을 리퀴드 클러스터링 컬럼 안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꽤나 고민스러웠는데 이제는 데이터브릭스가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을 통해서 이 4개의 컬럼을 자동으로 선별을 해주는 오토 리퀴드 클러스터링 기능을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엔진 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는
SQL을 사용을 하기만 하면 이 엔진이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컬럼에 리퀴드 클러스터링 키를 달아야 될지를 자동으로 선별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추가되어서 더 이상은 사용자가 어떤 컬럼에 달아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환경으로 변모가 되었고요. 그리고 통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오토 스태티스틱스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처리하고 테이블의 가장 마지막에 보통은 통계 정보를 수집을 하는 우리가 쿼리를 매뉴얼로 수행을 함으로써 테이블에 대한 통계 정보를 수집을 했지만 이제는 어떤 테이블이 통계 정보가 수집이 필요로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이 자동으로 통계 정보를 수집을 해주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데이터브릭스가 AQE 기능을 통해서 통계 정보가 없더라도 쿼리가 쿼리 플랜으로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자동으로 통계 정보를 수집을 해서 최적화를 하지만 스테이지 1에 대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 정보가 먼저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 통계 정보를 이제는 모든 ETL 파이프라인 마지막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프레딕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엔진이 자동으로 수집을 하는 이런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SQL 웨어하우스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 SQL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할 때 노트북이나 SQL 에디터에서 어떤 웨어하우스 인스턴스를 사용을 할 건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이전에 사용했던 웨어하우스 중에 어떤 웨어하우스를 선택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규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디폴트로 사용했던 걸 사용할 건지 가장 마지막에 사용했던 웨어하우스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정한 웨어하우스만을 사용하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쿼리에 레이블을 지정할 수 있게끔 이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JDBC나 ODBC로 연결을 할 때 이런 레이블을 지정을 하면 쿼리가 어떤 레이블로부터 실행이 됐는지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레이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연구소에서 별도로 만든 대시보드를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SQL 웨어하우스에서 사용자별로 사용량을 식별하기 위해서 만든 저희가 별도의 연구소에서 만든 이제 대시보드를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기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만든 대시보드를 공개를 해서 그 대시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간단한 몇 가지의 편의성과 관련된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레이크 브릿지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이전에 블레이드 브릿지라고 하는 SQL을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이제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요. 그 회사의 SQL 마이그레이션 제품은 이제 데이터브릭스 안에 제품화하면서 저희가 레이크 브릿지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딩을 했고 이 레이크 브릿지라고 하는 기능은 기존에 있던 레가시 쿼리들을 분석을 하고 분석된 쿼리를 데이터브릭스 SQL로 변환을 해주는 이러한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레이크 브릿지는 기존에는 데이터브릭스의 컨설팅 서비스,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컨설팅 서비스나 데이터브릭스의 인증 파트너사들의 이제 엔지니어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었는데 이제 이 레이크 브릿지를 전체 기능으로서 저희가 릴리즈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가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크 브릿지는 방금 보셨던 레이크 브릿지 파운데이션과 지금 보시는 레이크 브릿지 AI로 두 가지 서비스로 구분되게 되는데 앞에 있는 레이크 브릿지는 SQL의 구문을 분석해서 데이터브릭스 SQL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었다라고 한다면 레이크 브릿지 AI는 LLM 기능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레가시 SQL 코드를 데이터브릭스 SQL 코드로 AI 기반으로 변경을 하는 이런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되게끔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데이터브릭스 SQL 웨어하우스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를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모자이크 AI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의 모자이크 AI에 대한 신기능들은 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대거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모자이크 AI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 기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를 위한 MLflow 3.0이 G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MLflow 3.0이 GA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함께 공개가 되었었는데요. MLflow 3.0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생성형 AI 앱을 개발을 할 때 그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각 구간 요소마다 어떤 편의적인 기능들이 새로 이제 추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생성형 AI 앱을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레그와 같은 앱을 구성을 할 때 각각의 레그가 처리되는 그 파이프라인 안에 있는 개별 파이프라인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고 하는지에 대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구간별로 파악할 수 있고 추적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롬프트라던가 서치라던가 툴이라던가 이런 호출에 대한 체인, 그러니까 툴 호출에 대한 체인들에 대한 추적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MLflow 안에서 코드를 뭐 한 4-5줄만 작성을 해주면 이 각각의 추적 정보를 캡처해서 로깅하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UI 상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은 새롭게 추가된 20개 이상의 생성형 AI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해서 함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성형 AI 앱의 품질 평가를 위해서 리뷰 앱을 MLflow 3.0 안에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이 리뷰 앱을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이 리뷰 앱을 띄워서 각각의 질문과 답이 사용자가 한 질문과 에이전트가 내놓은 이 답이 올바른 답인지 올바르지 않은 답인지를 이렇게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UI까지 함께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성형 AI가 갖고 있는 어떤 코드라던가 프롬프트라던가 환경 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을 추적하고 형상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MLflow 3.0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나 애플리케이션 코드나 LLM 매개 변수나 뭐 이러한 알고리즘 같은 전체 에이전트 앱을 스냅샷으로 찍어서 캡처하여서 계속 버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각각의 버전 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을 MLflow 3.0 안에서 기능으로서 제공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기능들이 GA가 되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자이크 AI의 기타 기능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정형 문서를 LLM 기반으로 파싱하는 AI 함수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PDF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DF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의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데이터들을 다시 델타 테이블 안에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PDF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자동으로 추출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컨텍스트를 구분을 해서 각각의 레이어를 구분을 하고 각각의 레이어들을 JSON 형태로 저장을 하는 AI 함수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별도의 파이썬 코드 없이 SQL 안에서 간단하게 PDF 문서를 파싱하고 파싱된 데이터를 컬럼으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서버리스에서 GPU 컴퓨팅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잡클러스터에서 딥러닝 워크로드를 수행을 할 때 GPU 인스턴스를 서버리스 환경에서 사용해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제공이 될 예정인데 이게 현재는 이제 미국 리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는 이제 다른 해외 리전까지도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A10만 지원을 하고 향후에는 이제 H100까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MCP 서버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올해 작년에 굉장히 많은 저희 쪽에 이제 신규 기능 요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인데 드디어 데이터브릭스가 공식적으로 MCP 서버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이제 관리형으로 제공하는 MCP 서버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 카탈로그 환경 안에서 거버닝을 받으면서 에이전트나 사용자가 허가된 툴과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는 MCP 서버를 관리형으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사용자가 직접 본인이 정의를 해서 MCP 서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데이터브릭스 앱스 기능을 통해서 자체 MCP 서버를 호스팅하라는 환경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바로 에이전트 브릭스입니다. 데이터 브릭스 안에서 에이전트 앱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준비하고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에이전트를 평가를 하고 에이전트를 이제 배포를 하는 이런 이제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이 개별 사이클들을 다 사용자가 이제 파이썬으로 개별 이제 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에이전트 브릭스라고 하는 신규 기능이 출시가 되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이전트 앱을 프롬프트만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노코드 환경의 에이전트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브릭스라고 하는 건 정보를 추출하는 앱이라던가 지식 도우미 앱이라던가 멀티 에이전트 앱이라던가 커스텀 LLM 앱, 요 네 가지 앱 타입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프롬프트 정보만 주면 자동으로 에이전트 앱을 만들어주는 이런 노코드 기반의 앱이 출시가 되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본 결과 사용자가 직접 코드로 만든 에이전트 앱 대비 굉장히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에이전트 앱으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확도도 굉장히 높음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한글 처리도 잘 됨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드리는 공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품질을 확인을 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데이터 앤 AI 서밋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굉장히 많은 신규 기능들 중에 저희가 요 SQL 웨어하우스 부분과 그 다음에 모자이크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앤 AI 서밋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마케팅 팀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